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정입니다. 테슬라가 주요 모델에 대한 가격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올해만 미국과 중국에서 6번째 가격 인하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80만 대의 차량을 납품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3분기 납품이 부진했기 때문에 4분기에만 약 48만 대를 팔아쳐야 됩니다. 48만 대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테슬라가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작년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올해는 인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2분기까지만 재고가 2만 7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드는 대로 팔리면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간단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만큼 테슬라 역시 올해에는 심각한 수준의 수요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나 늘었는데 무슨 수요도나 이럴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가격 인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작년만 해도 총 마진이 30%에 달했던 수익성을 올해는 18%까지 떨어지면서 이익을 절반이나 포기하면서까지 만들어낸 판매량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3분기 납품은요 43만 5,059대를 기록하면서 43만 488대의 생산량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게, 왜냐하면 테슬라가 4분기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생산을 일부러 중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생산을 제대로 했다고 납품량이 급격히 늘어났을까요? 월가는 테슬라가 공장을 한꺼번에 중단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심각한 재고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올해 180만 대의 차량 인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4분기에 47만 5천 대의 차량을 인도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상황은 뭐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주력 모델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하일랜드가 공개됐고요. 여기에 새로운 인포테인먼트부터 후면 스크린 그리고 배터리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죠. 여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가생하면 연말 판매가 49만 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테슬라는 3분기 납품 실적이 발표된 직후인 오늘 테슬라 주력 모델의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 미국에서만 3번의 가격 인하를 하고요. 또 한다는 의미는 이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가격을 더 낮추고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판매치는 맞추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자가 너무 높아요. 지금은 차를 현금으로 사지 않는 한 결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신차를 사려면 평균 대출 이자율 9% 정도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5%에서 14%까지 격차가 크긴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크죠. 수요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내년에도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기 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죠.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경제가 둔화되는 만큼 차를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 온다는데 자동차는 웬만하면 안 사게 됩니다. 일단 홀드를 하는 거죠. 문제는 테슬라의 문제가 수요 둔화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의 경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밝혀졌는데요.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 비아디의 실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비아디는 이미 전체 차량 판매에서는 중국 내 최대 자동차 판매 업체죠. 테슬라를 한참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추세인데요. 테슬라의 판매 추세는 꺾이고 있는 반면 비아디의 판매 추세는 무섭게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테슬라는 2분기까지 판매보다 생산이 더 높아서 이제 재고 문제가 있을 정도인데요. 비아디는 2분기에 이익이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9월에는요. EV 판매량이 2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 해외 판매량 속도는 더 무섭습니다. 6월만 해도 1만 5천 대를 팔았는데 9월에는 판매량이 2만 9천 대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아디는 올해 3분기에만 43만 1,603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테슬라의 이제 43만 5,059대 근접한 수치죠.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이미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어쩌면 사이버 트럭을 앞세워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 역시 해외로 사업을 지금 빠르게 확장하면서 일본을 비롯해서 호주, 인도, 헝가리 등에서 신모델 출시를 통해서 추진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문제는 비아디뿐 아니라 중국에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약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니오가 3분기에 전년 대비 75%나 달하는 기록적인 납품 실적을 올렸는데요. 테슬라가 여전히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이 쉽지만은 않죠. 정리를 하자면 현재 테슬라는 단기적인 수요 둔화와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라는 악재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가격을 연달아 인하하면서 마진의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혹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죠. 반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과 사이버트랙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성장 동력은 넘치죠. 이 생성 AI 혁신은 이제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이게 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시대를 열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적용될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뭐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월가의 테슬라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단 3분기 납품 이후의 반응을 보면 카나코드 제뉴어티 같은 경우 자동차 시장이 부진하긴 하지만 가격 인하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연말에 출시될 신제품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293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이번 3분기 납품 실적을 보고 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올해에만 6번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도 나타난 부진이다라는 점을 꼬집었어요. 평균 이제 특히 평균 판매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진이 악화되면서 모든 성과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건데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3주 전에 이제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만 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면서 장문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목표가 400달러는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만 해도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비노조 업체인 테슬라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웨드부시의 스타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역시 UAW 파업의 승자는 테슬라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냈었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3분기 납품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의 상황을 테슬라의 부진으로만 보지 않아요. 일단 EV 시장 전체가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전망치를 하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미국에서 EV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을 밑돌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전망인 거죠. 실제로 최근 모건 스탠리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EV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가 작년 30%에서 올해는 22%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가 많아지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을 또 소화하면서 미국인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모건 스탠리는 EV 보급률이 2025년까지 9%, 2030년까지 25%에 이를 것이란 자체 전망을 하향해야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데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은 확신하긴 하지만 약간의 성장통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지금 손으로 그린 EV 침투율 전망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EV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골드만삭스 역시 상황을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한 달 전에 테슬라가 올해 추가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에도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가격 인하는 마진과 수익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골드만은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이전에 3.00에서 4.25달러 범위에서 2.90에서 4.1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월가의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이 도이치뱅크의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이치뱅크는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어려운 거시 환경에서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향후 월가의 기대를 하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기회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인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저점이 오면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 대한 캐시우드의 태세 전환도 의미가 있어요. 캐시우드는 지난 6월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고점을 찍을 때부터 꾸준히 테슬라를 팔아치웠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두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캐시우드는 지난달까지 주식을 계속 매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캐시우드는 이제 생성 AI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고평가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매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근 캐시우드가 테슬라가 생성 AI의 최대 수혜자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혁신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장기 성장 모델인 로보택시와 로봇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캐시우드는 향후 로보택시 산업이 2030년까지 무려 8조에서 10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여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 테슬라를 꼽았죠. 특히 캐시우드는 이제 테슬라가 로봇 기술과 AI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향후 폭발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납품 실적을 발표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준이 전례 없는 고금리 정책을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받은 충격인데요. 그럼에도 테슬라는 지금 모든 업체 중 가장 강력한 수익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훨씬 나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더 강해진다면 테슬라의 주가 역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압도적 지배자다라는 점과 강력한 펀더멘탈을 지닌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